돈, 명예, 사람, 지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집착하고, 좋은 회사에 집착하고, 좋은 사람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좋았고, 평생 친구가 되고 싶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 하고 싶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집착의 끝은 결국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었고, 그 뒤로 저는 꽤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여러 번 겪은 뒤 결국 이 집착을 내려놓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오늘 빠짐없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대안이 없어요. 안 되면 제 인생 끝나요. 이게 무조건 좋아요. 다시는 이런 기회나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무언가를 집착하게 될 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게 아니면 안 되나요? 대안이 아예 없나요? 인생이 진짜 끝나나요? 이것만 무조건 좋나요? 더 좋은 기회와 사람이 또 없을까요? 하나씩 곱씹고 생각해보면 이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삶에 믿음은 필요합니다. 다만 정말 내 삶에 좋은 믿음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원하는 것들은 실제 우리 현실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현실과 다르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죠. 불안하면 우리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우리의 행동에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실제 결과까지 안 좋아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했던 집착이 오히려 불안을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 관계에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집착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죠. 항상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나만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나를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좀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별 매력이 없어요. 반면에 이 집착을 버리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나에게 집착하며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저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대상을 한번 나에게서 멀리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어보는 거죠. 이 기법은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어보면 내가 걱정했던 것만큼의 일은 안 일어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저는 대학 시절 전과를 노리고 좋은 대학의 비인기 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략으로 같은 과에 함께 입학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과에서 어차피 떠날 학과라고 생각하고 학과 친구들도 안 사귀고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전과에 집착을 하게 되었고 점점 제 마음은 불안해져 갔습니다.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전과 못하면 어떡하지? 전과 못하면 나 친구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전과 못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친구보다 입학 성적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에서 저는 꼴등을 하고 이 친구는 1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착으로 인한 불안함이 실제 제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설상가상으로 제 친구만 전과에 성공하고 저는 실패해서 혼자 과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와, 나 망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을 겪어보니까 제가 지원했던 과는 저와 맞지도 않고 인기 있는 과라 졸업만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과에 있던 제 친구는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군대를 또래보다 늦게 가고 휴학도 하게 되면서 동기들이랑 수업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선배나 후배들과 수업을 들었죠. 동기 친구 사귀어놨어도 어차피 만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 부전공을 하게 되면서 본과 수업을 그렇게 들을 일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사실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가장 두려운 상황을 한번 직접 경험해보세요. 생각보다 별거 아닐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중 하나인 스티브 잡스도 본인의 수명은 마음대로 하지 못했죠. 내가 모든 일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나만 괴로워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최선의 상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전과에 실패하고 혼자 과 수업을 듣게 됐었는데 유일하게 있던 친구 한 명은 전과를 했으니까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수업날 저와 통학하는 길이 비슷한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쪽팔림을 무릅쓰고 무리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 혹시 나도 같이 밥 먹어도 될까? 저 극내향형이고 완전 소심이라 진짜 용기 낸 거였어요. 그 친구들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흔쾌히 승낙했고 그 친구들과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진 않지만 학교 다닐 동안 쭉 밥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그 현실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5천만 명 중에 내가 집착하는 사람만이 나와 맞고 최고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 안 해봐도 아시겠죠? 여러분이 무엇에 집착을 하던 그게 대안이 없는 최선일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내가 집착하는 그것에 나의 행복이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저는 제가 입학 때부터 전과하려고 계획했던 과가 무조건 저에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웃긴 건 해당 학과 재학생이나 교수님에게 정확하게 뭘 물어보거나 알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면 당연히 집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든 정확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피엔딩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 주인공 입장에 몰입을 잘하는 편이라 영화의 결말에 따라 그날 제 기분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과정이 재미있어도 결말이 배드엔딩이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과 돈 들여서 왜 기분 나쁜 영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피엔딩 영화가 가장 재미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더 이상 방법이 안 보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막막한 어려움입니다. 이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재미로 보는 거죠. 어려움이 아예 없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영화라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라고요? 절망밖에 없다고요? 쿵푸 팬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스토리 스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공 포는 어렸을 적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끝난다면 배드엔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양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죠. 그리고 용의 전사로 선택받고 훈련받는데 비웃음만 받고 사부인 시프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끝난다면 또 배드엔딩이죠. 그 뒤에 또 사부한테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악당 타이렁이 왔을 때 용감한 다섯 전사는 물론 사부였던 시프마저도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또 배드엔딩이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포가 악당 타이렁을 물리치고 용감한 용의 전사로 거듭나죠. 이해되시나요? 당장 어떤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 인생의 배드엔딩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이 해피엔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도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극복하면 더 재밌는 법이거든요. 여러분은 해피엔딩과 배드엔딩 중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읽는 자기암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겁니다. 내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이다. 무당, 운세, 사주, 타로. 우리는 여러 방법들에 기대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안감을 없애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월드컵 한일전을 시청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기를 시청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는 한국이 2대1로 일본을 이깁니다. 일본이 전반전에 먼저 한 골을 넣지만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고 또 일본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드컵 한일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다 알고 보면 뭔 재미예요? 모르고 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재미있는 해피엔딩 영화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를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자. 지금까지 민보였습니다.